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미래에셋은 섬 전체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도 개발 사업을 이끌 민간 투자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승인과 시행사 변경 등 4년간의 사전 작업 끝에 전남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으로 축구장 300개 크기인 섬 곳곳에 6성급 호텔과 콘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 측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개발 이익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지 기초공사에 착수한 미래에셋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설물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2년 9월쯤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들어간 뒤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 한 해 3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고 또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경도 활성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총 길이 1.3km의 진입도로 역시 경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300만이 벌써 수년째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 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딱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돼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경도 개발 사업이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전남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의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간 경쟁과 함께 의료계의 강한 반대 등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공공보건 의료 체계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대통령의 의지까지 확인되면서 전남도도 의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와 서부권을 아우르는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타당성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는 현재 전남의 100명 정원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하나의 추진안으로 검토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신규 설립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의과대학으로 가는 방향이 현 정부에서 어떤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어떤 의대 정원과 그다음에 의대에 대한 교육 허가에 대해서는 국립의과대학으로 가는 방향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도 이제 세부적인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의료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당하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순서예요. 정치권에 이어 정부까지 나서면서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전남 의대 유치까지 현실적인 난관도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5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 신설 또는 정원 확대에 나서는 분위기여서 향후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재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해묵은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됨에 전남 의대 설립은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고 전남의 의대 설립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연안에도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진해만에서 올해 첫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여수 가망만 해역에서도 산소 부족 물 덩어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생물에 피해를 입히는 산소 부족 물 덩어리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물 속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여름에 발생해 가을까지 지속됩니다. 순천 봉화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담비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담비는 노란 목도리 담비 품종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개체수가 현격하게 줄어 환경부가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한 야생동물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슴과 수달, 담비 등 야생동물이 잇따라 목격되는 건 봉화산 둘레길을 정비한 이후 다수의 등산로가 폐쇄되면서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환경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상임위가 스카이큐브 화해권고안에 동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를 현재 운영사가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내용의 대한상사중재원 화해권고안 수용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순천 소형 경전철 화해권고안의 최종 수용 동의 여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의회에서 화해권고안을 동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수용 결정을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던 대학의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대면과 온라인 방식이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주부터 1학기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시험 기간은 예년보다 늘어난 2주. 생활 방역이 준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면 시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수진을 상대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60% 이상의 과목에서 대면 시험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별로 강의실 배정에 나섰고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오는 학생들에 대비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강의실을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단과대학 내에서는 그런 시험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또 시험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제 오면은 발열 체크도 하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온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학들은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경험을 살려 서버를 충분히 확보했고 시험 기간 역시 예년보다 2배로 늘려잡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줌이라든지 스트림야드 같은 실시간 솔루션을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직접 그 시험 보는 장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면과 온라인 병행 시험이 부담스럽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공부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몇 과목 안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온 오프라인 병행 시험. 감염 차단과 부정행위 차단이라는 두 가지 숙제 속에 평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남 교육의 미래 발전 방안과 인사 혁신을 모색해보는 공청회가 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남형 미래교육 청사진이 제시됐고 이를 뒷받침할 역량 중심의 학교장 인사 개혁안도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라남도.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전남 교육에도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 증가라는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2030년 전남의 학생 수는 지금보다 15% 감소한
16만 4천여 명에 그칠 전망이고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도 전체 학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학교는 온라인 교육 등 첨단 교육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 증가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전남형 미래교육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개성과 요구가 특화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원격 교육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남형 미래교육안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온 오프라인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중고 통합과정학교와 빅데이터 스마트 교실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 제도를 개선해 오는 9월부터 혁신학교와 원도심학교, 혁신정책 선도학교의 교장 인사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교장 임용도 점수 위주 서열화를 배제하고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해 선발된 교장을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미래교육안과 인사개혁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 미래에 대한 진단들이나 우리 전남교육 상황에 맞는 진단들이 아직은 조금 좀 덜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차후 보완해 나간다면은 역량 중심 교장 인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미래 교육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참여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기존의 공청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 집중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 보건교사 업무 축소를 골자로 하는 안건을 제시했다가 철회해 졸속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보건교사 업무에서 허약한 학생의 보건지도와 가정방문, 학생건강 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가 관련 부서의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 사안은 2018년 조직 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회를 유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사안인데도 졸속 제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도가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가 산단 대개조 선정 지역인 여수 산단을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여수 산단을 거점으로 한 광양 율촌 1산단 여수 광양항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77개 사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청암대학교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지난 9일 교수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문을 배포했습니다. 청암학원은 강명훈 전 총장은 학사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교육부에 추천한 이사 3명 역시 수년 전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추천된 사람들인데도 교수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은 이어 교수노조가 교육부의 이사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꿉꿉함마저 겹쳐서 더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0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아직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대구와 정선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이보다 덥게 느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또 비구름이 밀려와서 당장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이면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뿐만 아니라 주말 새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 지방에 70에서 150,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제주도로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내일 밤 사이 5에서 30mm 정도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 등 중부 지방은 내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보면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30도, 대전과 전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